이들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이 국힘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싸운 이유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국힘당 의원들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결국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원실 정원 1층을 해로 싸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같은 행동이죠. 국민의 짐입니다. 다선 의원이 초선 의원을 때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짐들은 정말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힘당이라 그런지 기사를 찾기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본청에서 국힘당의 국민의 짐짓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국힘당은 동물 국회를 또 만들었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몇 명만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필리버스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아일보마저도 결국 지적에 나섰습니다. 일어나, 지금 카메라가 너를 찍고 있어. 인터넷 검색해봐. 지금 난리 났다고. 김민천 의원은 진짜 검색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손을 개고 자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박성재 전 사장은 이진숙을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카드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최승호 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MBC 장학이 국정 일과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PD 수첩 4대강 수미의 비밀을 방송하려면 김재철 씨가 언론 자유를 죽인 결정을 구보했던 기억이 난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적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김 여사의 자백이 나왔는데요. 명품 수수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한동훈 위원장은 그 문자를 읽고 씹었다고 합니다. 김교환 CBS 논설실장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후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무시해 김 여사가 큰 모욕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동훈은 친박 세력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선물을 준 최 목사는 벌써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국가 기록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최재용 목사는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고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된 우익단체들에 의해 검찰과 경찰에 5차례 소환된 자신과는 달리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출국 금지도 당하지 않고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명주에서는 촛불 집회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최상병 수사 사건, 양고속도로 변경 사건, 명품백 수수 등 여러 사건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불법 선거, 사비 무속인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약물 중독 등의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49조 조항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법 제49조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의사 진행과 질서 유지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45조 제5항은 회의 질서 유지 권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길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이 계속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 또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는 퇴거 불응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례는 항상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도 180석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제106조 제6항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 심사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 조항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깨워서 국회법의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법 사용 설명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논평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법과 관례의 충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은국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일단 사유하는 능력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또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뇌가 거의 정지했다는 뜻이다. 먹고, 마시고, 자고를 반복하면 짐승이다. 이들이 짐승과 다른 점이라면 주정을 부리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정도랄까. 아무튼 둘은 나이대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주접을 떠는 것도 비슷하고 술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다. 김은국이 내가 나온 학교의 선배인데다 때때로 웃길 때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리 싫어하진 않았으나 정치인 옆에 달라붙어서 꼴값을 떨기 시작하면서 밥맛이 뚝 떨어진 데다 평생 해병대를 팔아먹던 주제에 억울하고 안타깝게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좌파 해병 운운하며 지랄을 떠는 바람에 그의 면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지경이 됐다. 좌파 해병이란 말은 살면서 처음 들었다. 우파는 괜찮고 좌파는 안 되냐?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옳은지부터 따져야 한다. 평생 해병대를 팔아먹더니 아들 같은 후배가 죽었는데 그 지랄이라니.